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수영구의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곽예열 복지환경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 개정안 외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 담당 직원 천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8건이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년 9월 4일 조병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조선민 김태성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품질점검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등을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함에 따라 김태성 위원장께서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일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일현입니다. 구정발전과 행복한 수영구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3-4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2023-4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023-4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추진 업무에 대한 근거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2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 제11조 제3항을 제11조 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3-4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규제 입증 책임제를 통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4조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반영에 따른 안전 관련 목적 추가 및 설치 관리자의 책무를 확대한 내용이며 안 제5조 제2항 및 제5조 제3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 제8조의 8조 제4호, 제9조의 제3호,
제10조 2,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3호는 약식 용어 및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의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유료 화장실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기타 근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07호, 1708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 평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 이행 및 상위법 등 저촉 여부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완화,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정된 개방 화장실의 경우 시설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 이행 및 상위법 등 저촉 여부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항에 대해서입니다.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읽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령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손사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의 마번에 보면 공중 화장실에 이용자 편의용품을 비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편의용품은 정확하게 무엇이 편의용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일현입니다.
손사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이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통상적으로 화장지, 그다음에 뭐 방향제, 비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비상벨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잠시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무차별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죠. 이런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주변에 설치된 비상 안심벨을 누르면 즉각 신고 위치를 확인하는 등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김효경 기자입니다. 숲이 우거진 2만여 제곱미터 크기의 공원입니다. 경찰 협조를 받아 이곳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 안심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눌러봤습니다. 경고음은 크게 울리지만 경찰의 응답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처럼 비상벨에 대한 점검과 유지 보수가 여러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영구는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저희 구에는 공중 화장실이 19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2014년 부산시 뭐 또 경찰서 이렇게 해서 100% 저희들 구비 말고 시비나 경찰서 비용을 지원해서 안심벨이 15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소 정도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안심벨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면 저희 과에서 월 1회 그 안심벨 관련해서 담당자가 출장을 해서 안심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 2회 정도 해서 남부경찰서하고 연제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안심벨하고 불법 카메라 관련해서 점검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 연제경찰서하고 남부경찰서하고 점검을 해서 10개소 정도의 그 벨 이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150여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월 1회 저희 수영구에서 점검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나요? 직접 비상벨을 눌러서 그 관할 경찰서 112 상황실로 송수신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잘 관리하셔서 설치한 비상벨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뭐 월 단위로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공중 화장실 그 설치 및 관리 조례 보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수영구에서 공중 화장실에서 굉장히 불의의 사고가 한번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정화조 청소 하는 그 예. 유독가스의 여학생이 그 실신했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겹치기 힘든 우연히 겹쳐서 그런 어떤 사고가 일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그 안전관리 화장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정된 개방 화장실의 경우 안전관리 시설 설치 운영 지원 가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회센터나 이런 데 이제 개방 화장실도 우리 수영구에 관리가 되는 거죠. 예, 김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로 저희들이 개방 화장실은 아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 화장실은 19개소가 있고요. 개방 화장실은 1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개방 화장실에는 비상벨 설치된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방 화장실 같은 경우도 비상벨 이런 것도 또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관리를 어디까지가 구청의 관리 범위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화조 관리 이거는 구청의 개방 화장실의 경우 정화조 관리는 구청의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안전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전사고도 있고 정화조 관리는 아, 구청에서 지금은 하는 저희들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정화조가 지금은 직관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식 요새 하수 관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환경공단으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그런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런 어떤 정화조 관리 같은 거는 개방 화장실이든지 정화조는 아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개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 비상벨이 없다고 했는데 개방 화장실에도 비상벨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이게 화장실 자체에 그 비상벨 설치하는 비용이 뭐 그 칸수에 따라서 좀 틀린데 통상적으로 한 서너 개소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비용이 1,0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또 소요가 되고 또 그게 되려면은 전기 인입이나 통신 인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은 매달 또 그런 비용을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개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 뭐 회센터라든가 우리 있는 개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여성들이 이게 이제 공중 화장실이라고 믿고 들어가지만은 좀 사실 불안할 때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개방 화장실 어디까지나 이 개방 화장실이라는 것도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인 거는 맞는데 거기도 당연히 비상벨 같은 안전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산 말씀하셨는데 뭐 예산이 모자란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뭐 그렇게 와닿지 않고요. 그래서 특히 요즘 이렇게 여성 상대로 인한 이런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범죄는 특히 이런 화장실과 관련되는 이런 일도 많기 때문에 이런 개방 화장실도 구청의 어떤 책임이라면은 안전장치 같은 걸 꼭 한번 그 설치 관리를 한번 다 예산을 한번 뽑아서 얼마가 드는지 한번 상의해 보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일단 개방 화장실은 설치 관리 주체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수미초등학교에 개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설치 주체는 관리 주체는 수미초등학교거든요. 그 제가 수미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데요. 네. 그렇잖아도 수미초등학교에서는 이 개방 화장실을 그 구청의 요청으로 개방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맞습니다. 바람에 그 학년에 그 층을 쓰는 학년은 그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방 화장실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수미 초등학교에 다 미루면은 안 되죠. 수미 초등학교는 그 자기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 공간을 구청의 요청을 받고 양보를 해서 불편을 무릅쓰고 개방 화장실로 양보를 했는데 관리도 당신들이 하라라고 하는 거는 너무 부담을 떠넘기는 것 같고 개방 화장실이라고 했을 때 회센터라든지 초등학교 같은데 이렇게 주민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개방해 뒀을 때는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수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믿고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구청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 주체가 수미초등학교다 회센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개방하도록 한 거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의 요청을 받아서 개방을 한 것이지 그분들의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개방한 것은 아니니까 안전 책임도 우리 구청에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상벨이라든지 안전 장치, 안전관리까지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 같은 것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개방 화장실의 안전관리, 안전장치도 꼭 점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조일현 자원순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정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읽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자원순환과장님 및 관계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5개 광곡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희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0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22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개정은 상위법인 5개 광고물법 시행령에 기술되어 있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표현을 좀 더 명확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별표 5의 개정은 5개 광고사업 변경 등록 사항 중 기존의 관할 구역 내 영업장 소재지 변경 등록 시에만 수수료를 변경해 주던 것을 타 시군구 5개 광고사업장이 우리 구로 이전해 올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해 주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또한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0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5개 광고사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 등록 시 수수료 면제를 현행 관할구역 안에서 변경한 경우만 적용하던 것을 관할구역 밖에서 관내로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읽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도시관리과장님 및 관계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남천 2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영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10호 부산광역시 수용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711호 부산광역시 수용구 경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712호 부산광역시 수용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1713호 망미7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제1714호 남천2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0호 부산광역시 수용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1항 중 해당 사업비의 지원 범위를 2분의 1 범위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수도항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용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11호 부산광역시 수용구 경관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용 조문 및 제명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와 수당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용구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12호 부산광역시 수용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조례가 1995년 제정되었으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요청으로 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2022년 11월 30일부로 전부 해제됨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안건 총 3건 모두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평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기가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1713호 망미7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망미동 475-1번지 1원인 망미7 재개발 정비구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2년 6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토지동 소유자로부터 2022년 7월 정비계획 위반 제안됨에 따라 관련 부서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3년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주민 공람 실시 및 8월 24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 공람 기간 내 제출된 의견서는 총 51건으로 주요 의견은 단지 내에 도로 형성을 반대하는 민원과 그리고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인 내용으로 반대 등이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의견 심사 예정입니다. 상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 청취 후 부산광역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13호 망미7 재개발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의안부문호 제1714호 남천이 상위비치 재건축 정비 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된 남천이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은 부산광역시 수용구 고시 제2022-85호 사업 시행 인가 조건을 이행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정비계획상 도시계획시설 유치원을 용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신설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제안센터를 경관 녹지 내를 위치 이동 및 면적 변경하였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2023년 3월 정비계획 변경 위반 제안됨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4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민공람 및 7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람 기간 내 제출된 주민 의견은 한 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의견 심사에 따라 미반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 후 부산광역시의 정비계획 변경 위반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14호 남천이 삼익비치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10호에서 제1714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0호 부산광역시 수용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용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지원 범위를 사업비의 2분의 1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산 구군 중 70% 이상 지원하는 구는 7개 구로 북구, 서구, 영도구, 중구, 기장군, 동구, 부산 진구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 이행 등 상위법 등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1호 부산광역시 수용구 경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및 인용 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절차 및 상위법 등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어 조례 일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2호 부산광역시 수용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인 밀락 1, 밀락 2, 망미 1, 망미 2 대상지가 전부 해제됨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 등 저촉되는 것이 없으므로 조례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3호 망미 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신청된 해당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부산광역시 수용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구역은 기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은 아니나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에 따라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2022년 6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해서 검토 결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4호 남천2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유치원 부지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운대 교육지원청 협의 내용을 반영하고 수영구 고시 제2022-85호 2022년 10월 5일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조건 이행을 위하여 공공청사 부지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것과 소공원 초등학교 주민자치센터 치안센터의 일부 면적 변동 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주요 변경 사항이 사업시행 인가조건에 대한 절차 이행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해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10분간 정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10분간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석계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식 건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의안번호 제17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기서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 범위를 2분의 1에서 10분의 7로 확대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건축과장 이윤영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022년입니다. 그 지원을 신청을 했는데 총 5 아파트 단지가 취소를 했고요. 또 올해도 한 건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지원을 하면은 자부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용구 중에서 1,000만 원 이내 범위를 지원해 주는데 500만 원이 없어서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용구 간대에 20년 이상 된 주로 공동주택은 주로 소규모이다 보니까 뭐 큰 아파트 장기 수준당금이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500만 만들기가 예를 들면 10세대라 하더라도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집당 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만 원이 절박한 분들이라서 그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 너무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10분의 7로 확대하면은 기존에 포기했던 단지들도 또 사실 노후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옥상에서 물이 새고 또 벽에서 물이 새고 이러는데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 있어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네, 취지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전에도 이 자료를 한번 받았었고 오늘 또 새로 한번 달라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요 근래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주 목적은 방수하고 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원 범위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방수 또 외비업 도장도 있고 또 주민복지시설이라고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라든지 도로 하수시설 보안 등 담장 보수 등도 할 수 있고 또
작년에 개정된 출입문,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등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 지원 들어오는 내용은 옥상 방수하고 외벽 그 도장이 많습니다. 그는 금방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수가 그만큼 좀 절박한 상황이고 또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내용으로 좀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혹시 불필요한데 지원됐다고 생각하시는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더 필요하고 또 해마다 지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반 정도가 탈락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 수영구가 참 노후주택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데는 그럼 동감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10분의 7로 그거를 늘릴 뿐만 아니라 비용 자체를 늘리는 거는 왜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아,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원 범위를 70%로 확대하면서 그 기존에 6천만 원이던 예산을 1억으로 확대해서 그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재원이 6천만 원이었습니까? 예, 예. 그 2023년도 6천만 원이었습니다. 6천만 원이었으면은 저희가 비용 축에서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비용 축에서에는 왜 4천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까? 예, 의원님, 그건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6천만 원에서 추가 금액인 4천만 원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4천만 원 증액된 거하고 기존 6천만 원하고 합하면 총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용 추계할 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겠다 하기 때문에 4천만 원밖에 안 오르니까 비용 추계는 빠지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1억이라고 치면은 1억에 대해서 몇 개소를 지원하실 계획이라고요? 그 해마다 작게는 5개소 그리고 많게 10개소까지 지원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원 규모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 1억으로 늘어나면 8개에서 10개 정도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는 이게 기존 비용 축에서도 봤는데 기존 거에도 없습니다. 이게 기존 거에도 없고 그럼 기존에는 결국 6천만 원이었으면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예. 체크해 보시면은 네, 이전 비용 축에 이거 제가 작년에도 이거 본 거거든요. 네, 작년에도 똑같이 봤던 건데 그 당시에 그 소방 출입문을 추가하면서 봤을 때 그때도 비용 축에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은 조금씩 이 추가 소요액을 늘려가는 방안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네, 예. 지금 이게 건축과 소관은 아닐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가장 최근 게 2020년도 담장 철거 및 재설치에 지원한 내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 지역구인 광안동에 보면은 이제 오래된 노후주택과 노후주택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 지적 경계도 좀 불명확하고 어디에서 부담하기도 좀 부담스럽다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붕괴 위험인 네. 담장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예. 요거를 지난주에도 하나 전달을 드렸어요. 네, 물론 과장님한테 드리지는 않았고 안전관리과에 전달 드렸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사실상 옥상 방수에 비해서는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크기에 따라 예, 예, 다르겠지만 예. 그럼 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담장도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용 분담을 하면 어르신들이 단 10만 원 내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경우에 따라 좀 적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만나 보니까 담장은 내 거 아니다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신경 쓰셔서 우리가 과장님 모시고는 대부분 이제 옥상의 방수나 도장에 많이 신경을 쓰셨으니까 이번 기회로 이제 그러한 위험한 담장이라던가 구조물에 대해서도 조금 안전 부분에서 좀 지원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요거 반영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가점을 주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예, 신청받을 때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읽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읽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읽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남천 2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신영식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회시 시작된 망미 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 내용 설명을 조선민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민 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미 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대상 지역은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구역의 미관 증진, 주변과의 기능 조화에 따른 택지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다만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일부 지역 여론에 대해서도 향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함. 2023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망미 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회시 작성된 남천 2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 내용 설명을 조선민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소민 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천이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남천이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은 해운대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내용 및 수영구 고시 제2022-85호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련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당초 유치원 부지를 공공청사로 용도 변경하는 등 일부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금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은 공공시설의 확충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3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 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천 2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 사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숫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은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숫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5년 9월 23일 조례 일부 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전부 개정을 통하여 진료비와 관련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타법에 의거 적용되는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대상을 추가 명시하고 명확화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주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숫가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2000년 8월 의약분업 제도 시행으로 수영구 보건소 내에서 의약품 조제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약가 산정 기준에 대한 조항이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기존 조례 제1조에서 제11조의 조항을 정비하여 제1조에서 제7조의 조항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정의에 진료비와 수수료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제3조 진료비 및 수수료에 개별 조항으로 정의되어 있던 각종 진료비 및 재증명 관련 수수료를 일괄 정리하고 제4조 면제 대상에 타법에 의거 적용되는 면제 대상을 추가 명시하여 명확화하고자 합니다. 제5조 징수방법에 수수료 납부 시 수입정지 사용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수입정지,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6조 반환에 기징수한 진료비 및 수수료 경비의 반환 규정과 제5조 추징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한 추가 징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교재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숫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 이용에 따른 진료비, 수수료 등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발급 사항과
그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등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과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 진료비 징수 방법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 부정하게 진료비를 면제받은 자의 추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재반 절차를 이용하였고,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15호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읽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숙과절의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보공행정과장님 및 관계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병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병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2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소득과 상관없이 저장강박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민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내용, 안 제6조는 자원봉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2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웃의 주거 환경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 증진뿐 아니라 이웃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재반 절차 이행 및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재 의원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수용동에서 저장 강박증 계셔가지고 쓰레기를 뭐 1톤 트럭으로 뭐 2트럭을 실어냈다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감도 되고 또 그 집은 다행히 치워졌지만 지금 치워지지 않은 저장 강박증 환자들 집도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또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원 대상에 보면 사조 지원 대상에 보면 수용구에 주민등록을 둔 분들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통합사례회의에서 저장강박 의심 가구로 인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인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저장강박증이 분명한데 이거 의심 정도가 아니라 집을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집 안에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건들을 쌓아두고 있는데 그래 너희들이 와서 우리 집 치워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장강박증이 아니죠. 그냥 지저분한 인간일 뿐이고 근데 저장강박증은 절대로 못 치우게 합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거나 보호자가 있어서 대신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는 경우라면 모를까 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중에 이런 저장강박증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이걸 개인의 그 허락 없이는 우리가 이 집안에 접근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셨는지가 조금 그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그 김진 의원님 답변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 의원님께서 저장강박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나 통합사례위원회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인정가구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 있는 그 동에 있는 동장님이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가셔서 저장강박 의심이 되는 분에게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상은 이야기하신 대로 저장강박 가구라고 해도 그거를 지원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아무리 지저분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참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고 하면 다른 이 대상 선정도 대상에 접근하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이나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조병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2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공동주택의 부실 건축 공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을 대신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 점검단을 설치 운영하여 건축 현장을 직접 확인 검수하고 공동주택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품질 점검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사항,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점검위원회 임기 및 제척 기피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8조는 점검단의 기능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점검 대상, 시기,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자료의 요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2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 등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발의된 안건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구 자체적인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의 설치,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조례 제정에 대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23호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민 의원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민 의원님 좋은 조례안 잘 읽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게 된 배경하고 현재 부산시에서 부산시 타 구군에서 설치 운영 중인 곳의 현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조선민 의원입니다. 이윤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부실 건축 공정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순살 건물이라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영구도 앞서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세대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건축 품질 점검단 설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16개 구군 중에서는 사하구, 기장군, 강서구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산시에서 지금 운영 중인데 그럼 저희 구가 지금 특별하게 지금 차별화되거나 독특한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주신 질문처럼 이윤영 의원님의 질문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제9조 점검 대상에 보면 2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품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구에는 현재 5년 동안 건축허가가 된 것이 100세대 미만이 192건, 그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4건, 건축허가 사업 승인 재개발된 게 100에서 300건 사이가 5건, 그 다음에 현황으로는 현재 100세대 미만이 2076세대, 100세대에서 300세대 사이가 41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세대 이하가 수영구에는 많이 현재 현황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100세대 이하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은 주택법에 의거해서 원룸이라든지 다가구가 들어가지 않고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에서 300세대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뭐 부산시도 그렇고 참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높게 잡은 곳들은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첫째로 질문을 드린 거였고 조금 낮다고, 그러니까 우리 요 품질 점검단 관련해서 조금 낮다고 생각했던 데가, 물론 우리 조선민 의원님께 제일 훌륭하시겠지만 아직은 제정이 안 됐으므로 제가 찾아봤을 때 경기도 거는 보면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50세대 이상, 그 다음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3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규정을 해가지고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조금 큰 건물이다 싶은 거, 특히 우리 지금 중점 경관지구죠. 그 광안리의 대부분이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법에 따르면은 아마 그 점검 대상에 속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기타 다른 리모델링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경기도 조례를 제일 먼저 봤습니다만, 사실은 경기도 조례는 부산시 품질점검단이랑 발 맞추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부산시 품질점검단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관내 수영구에서 또 품질점검단 조례를 만들어서 하위에 맞게 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아까 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원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지금 제가 만든 점검 대상에는 주택법과 건축법을 상위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빠져 있지만, 향후 실무진과 논의를 해서 그 부분까지도 열리게 된다고 하면 포함할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부산시에 아시겠지만 660여 명의 공무원분들이 일을 다 업무를 하시기에는 현재로서는 다세대가 100세대 미만은 좀 많은 현황입니다. 그래서 본조례를 개정하고 추후에 열리게 된다고 하시면 의원님의 말씀에 맞춰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공사의 공정률로 잡으셨습니다. 뭐 다른 곳에 조례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잡는 게 골조공사 완료 시를 첫째로 잡고 있고, 둘째가 이제 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이렇게 잡았는데, 의원님께서는 50%, 95%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이렇게 세 개로 잡으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주민이지만 두 번째 생각은 사실 실무진이었습니다. 과연 현재 실무진 분들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논의를 하였고, 본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에서 300세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점검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을 당시에 타구에는 말씀하신 대로 골조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공사의 공정률이 50%에 도달했을 때, 근데 이 말이 즉슨 사실은 외부 골조,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적으로 볼 수 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공사의 공정률이 95%에 도달하였을 때, 이 또한 총공사가 마감공사, 부대시설 정도가 설치됐을 때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타구랑 다른 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받기 전에는 상위법의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공 받기 전에 퍼센트에 대해서 넣지 않았고, 그 이후에 대해서 또 왜 안 들어갔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첨언을 드리면, 검사 후에는 사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이거에서 하자 보수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빼고 공사의 공정률 50%와 95%, 그리고 구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 인정하는 경우 해서 총 세 가지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뒤에 하자 보수 부분은 맞고요. 이게 골조공사가 요새는 50%로 잡습니까? 네, 실무진과 얘기를 했을 때 네. 지금 현재 골조공사라고 하면 타구에서는 골조공사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타구 네 군데에다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근데 현황 자체가 나오지 않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본인들이 전문가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점검단을 50명으로 잡았습니다. 잠시 얘기를 드리자면 타구에는 30명을 잡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50명을 잡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품질 점검을 할 때 보면 약 10명 정도의 전문가 집단이 나가서 품질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30명을 잡아버리면 그 중에서 TO가 바뀌기 때문에 50명을 잡아서 폭넓게 거기서 건축가에서 지정을 하여 임의로 10분실을 차출하는 개념으로 넣었고, 그때 말씀드린 게 공정률이 50% 정도면 골조공사나 외부에서 충분히 보여지기 때문에
공정률로 바꾸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공사의 공정률이라는 게 총 공사액 대비 집행한 기성금액이라 하나요? 보통 그걸로 공정률을 잡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네, 맞습니다. 제가 요 근래 공사한 거 좀 찾아보면은 이게 안에가 비싸져서 그런가 골조 공사 퍼센트가 많이 낮아진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한 페이지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품질 점검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해당 부분이 이제 점검 보고서라든가 체크리스트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려는 건지, 그 다음에 제14조 수당의 예산의 범위라는 게 어떤 예산의 범위인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전문가 집단이 10분 정도가 구성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럴 때 품질 점검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당 등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회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해버리면 50여 명 분들을 분기별로 또는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모집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효성 있게 품질단으로 했기 때문에 품질단은 회의를 따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10분씩이 착출이 되고 나서 그 후에 그 10분으로 하나고, 그 다음에 안전도시국장님이 참석한 회의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당은 그분들에 맞춰서 예산의 범위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 의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조례인데 조선민 의원님과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윤영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가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추후 가능하다면 100세대 미만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조선민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